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76쪽, 77쪽에 몇십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몇십 곱하기 몇을 구해보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았었죠. 32 곱하기 4는 이라고 했을 때 1의 자리는 이제 1의 자리끼리 곱해졌어요. 2 곱하기 4는 8. 그리고 10의 자리에 있는 3과 1의 자리에 있는 4를 곱했어요. 3, 4, 12. 이때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그런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합쳐봤을 때는 12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2, 4, 8 1의 자리끼리 곱한 값을 쓰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한 3, 4, 12를 받아올림해서 그대로 쓰면 128이 나온다.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한 방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몇십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었지만 오늘은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곱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주사위 1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잔칫날에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로 드릴 비누를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효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축하해 주시기 위한 손님들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손님들께 선물로 드릴 비누를 사려고 합니다. 사야 할 비누는 모두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낱개보다 15개씩 포장되어 있는 상자로 사는 게 어때? 한 상자에 15개의 비누가 담겨져 있어요.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5상자를 사면 몇 개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상자에 15개씩 5상자를 사려고 합니다. 비누는 모두 몇 개쯤일지 어림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요 어림하기 했었잖아요. 어림하기를 하는 까닭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얼마나 될지, 그 값이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한 값을 어림한 값이랑 비교하면서 확인해보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야 되는 비누 개수는 몇 개일까? 몇 개쯤일까? 한 상자에 몇 개입니까? 15개씩. 몇 상자예요? 5상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림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15개면은 어디에 가깝냐면 저는 20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0개, 5상자. 이렇게 되면 100개 정도 되는데요. 20개씩 5상자면 100개 정도 되는데 20개가 아니라 15개씩이니까 아마도 100개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림할 수 있습니다. 100개까지는 아니고
100개보다는 조금 적은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이런 생각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15개라면 10개씩 하면요. 10개씩 하면 50개거든요. 그리고 20개씩 하면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15개라면 이 수와 이 수의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0에서 8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의견을 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누는 모두 몇 개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이용한 방법은 덧셈으로 세어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지금 15개씩입니다. 15개씩 몇 번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5상자니까 5번을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15 더하기 15는 30이고요. 30에다가 또 15를 더하면 45, 45에다가 15를 더하면 60이 되고요. 60에다가 15를 더하면 75.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75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15개는요, 10이랑 5개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상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 더하기 5가 5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요. 10 더하기 5, 10 더하기 5, 10 더하기 5가 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10만 모아보면요. 10, 10, 10, 10, 10, 10만 모아봤더니 50이 되고요. 5, 5, 5, 5, 5 모아봤더니 5가 5이면 5, 5, 25, 25가 되네요. 그래서 50과 25를 더해보면 75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수를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76쪽 주사위 2번에서는 수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선생님도 수모형을 직접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상자에 15개예요. 그렇다면 수모형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그렇죠. 15개니까 1모형 15개로 놓을 수도 있지만 10모형 1개와 1모형 5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개수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몇 상자예요? 그렇죠. 5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15개씩 5번을 놓아야 돼요. 지금 한 상자 닫고요. 2상자, 여기 3상자 갑니다. 3상자, 그 다음 4상자, 그 다음 5상자, 네, 이렇게 있어요. 이 전체 비누 개수를 구하기 위한
곱셈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한 상자에 몇 식이에요? 그렇죠. 15개씩. 몇 상자요? 5상자예요. 15개씩 5상자. 15개씩 5묶음. 곱셈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15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곱셈식은 15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도 쭉 구해봤었지만 이 수모형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했었어요? 그렇죠. 10모형의 수와 1모형의 수를 셌었습니다. 10모형의 수를 셌었어요. 10모형의 수. 한 상자에 10모형 몇 개 들어있습니까? 1개 들어있어요. 1이고요. 그런데 몇 상자가 있어요? 5상자예요. 1 곱하기 5는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값에서 12자리에 이 수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기로 했죠.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모형 보자고요. 1모형. 1모형의 수. 네. 한 상자에 1모형 몇 개 있습니까? 1, 2, 3, 4, 5. 5개 있어요. 그런데 몇 상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 5상자 있어요. 5단위네요. 5, 1은 5, 5, 20, 5, 3, 15, 5, 4, 20, 5, 5, 25. 25예요. 그러면 1모형에 있는 수를 1의 자리에 써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냐? 지난 시간엔 1모형의 수를 1의 자리에 그대로 쓰면 됐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1모형의 수를 쓰려고 봤더니 10의 자리까지 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과 이게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10의 자리는 여기 20은 10의 자리잖아요. 10의 자리에 써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의 자리에는 5만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와 2를 더해줘야 됩니다. 1모형의 개수 25에다가 10모형의 수 10의 자리 5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1의 자리에는 값이 5가 있고요. 10의 자리에는 값이 2와 5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75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덧셈으로 구하는 방법, 값이 어때요? 같습니다. 그래서 곱셈식을 완성하면 15 곱하기 5는 75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모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했나요? 15 곱하기 5는 우선 10모형의 수를 셌죠? 10모형의 수 몇 개였어요? 1 곱하기 5는 5와 같습니다. 해서 10의 자리에 놓았어요. 1모형의 수 몇 개였습니까? 1모형의 수 5 곱하기 5는 25 해서 이 수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1의 자리에만 놓을 수는 없겠구나. 10의 자리까지 이렇게 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얼마로 구할 수 있습니까? 1의 자리는 5, 10의 자리는 2와 5를 더해서 7, 75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아래에 보니까 어림한 결과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어림한 결과, 어림했을 때 어떻게 어림했어요? 100보다 조금 적을 것 같다. 75. 맞습니까? 맞아요. 100보다 조금 적은 수가 나왔고요. 이렇게도 어림했습니다. 70에서 8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이가 될 것 같아요. 75라는 수는 70에서 80 사이의 값이 되죠? 그래서 어림한 결과와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수모형을 이용해서도 15 곱하기 5의 값을 우리가 구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바로 세로셈의 방법이에요. (77쪽의) 주사위 3번을 보면 세로셈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곱하기 5라는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쓰면요, 15 곱하기는 어디에 써요? 왼편 아래에 써줍니다. 5는 1의 자리 맞춰서 자리에 맞춰서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선 이렇게 써줘요.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맞춰 쓰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못 맞춰 쓰게 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된다. 아주 중요하다겠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계산했었어요? 1의 자리와 1의 자리, 바로 여기부터 계산했잖아요. 5 곱하기 5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몇 단위예요? 5단위네요. 5일은 5, 5, 20, 5, 3, 15, 5, 4, 20, 5, 5, 25, 5, 5, 25. 아, 여기에서 바다 올림이 생기네요. 5, 5, 25. 그러면 1의 자리에 남는 건 얼마 남아요? 5만 남고요. 바다 올림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이만큼 된 바다 올림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여기에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 5, 25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10의 자리에 있는 1과 1의 자리에 있는 5를 곱해줍니다. 여기 1이라고는 써있지만 실제 값은 얼마예요? 10의 자리에 1이기 때문에 10이죠. 그러면 10 곱하기 5가 돼요. 이 값 얼마입니까? 10씩 5번. 몇십 곱하기 몇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수의 10의 자리와 곱하는 수를 이렇게 곱해주고요. 1, 5는 5죠. 이게 10의 자리에 오게 되고, 뒤에 있는 0은 그대로 1의 자리 써줘요. 값은 얼마요? 5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위에 구한 수와 아래 구한 수를 더해주면 돼요. 자리에 맞게. 5 더하기 0 얼마입니까? 5예요. 2 더하기 5 얼마죠? 7이에요. 그래서 구한 값은 얼마인가요? 15 곱하기 5는 75와 같습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과정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접어보면 조금 더 간단한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1의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5 곱하기 5는 25. 이때 1의 자리에는 5만 쓰게 되고요. 25의 2는 어디로 가요? 10의 자리에 받아 올림을 이렇게 써줍니다. 25니까 2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10의 자리에 있는 1과 1의 자리에 있는 5를 곱합니다. 1, 5는 5. 5를 여기 써야 돼요. 여기 5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미 받아 올림되어 있는 2가 있으니까 2와 5를 더해서 얼마 써줘요? 7을 써줍니다. 다시 한번요. 1의 자리부터 곱해요. 5 곱하기 5, 5, 25. 20만큼은 받아 올림을 해줘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있는 1과 1의 자리 5를 곱합니다. 1 곱하기 5는 5 해서 5를 여기 쓰려고 하는데 이미 받아 올림되어 있는 2가 있으니 이것도 더해서 7로 써줘요. 그래서 값은 얼마요? 75라는 값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로셈에서 간단하게 나타내 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77쪽에 주사위 4번과 주사위 5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난 후에 선생님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77쪽에 4번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1의 자리부터 곱해볼게요. 7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7단이죠? 7일은 7, 7이 14, 7, 3, 21, 7, 4, 28, 7, 5, 35. 35. 그래서 30은 받아 올림을 해주고요. 5만 1의 자리에 씁니다. 그 다음요. 남아있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있는 5를 곱해줍니다. 1, 5는 5. 그래서 여기 5를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받아 올림되어 있는 3이 있네요. 그러면 5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죠? 8. 그래서 값은 85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요. 18 곱하기 4는 얼마일까요? 1의 자리부터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곱하기 4는 여기에요. 8단이네요.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32니까 3만큼은 10의 자리에 받아 올림하고 2를 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리값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있는 1과 1의 자리 4를 곱해보겠습니다. 1, 4는 4 해서 4를 여기 쓰는데 보니까 받아 올림되어 있는 3이 있네요. 그러면 3과 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7.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72가 됩니다. 예,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26 곱하기 3입니다. 26 곱하기 3은 얼마일까요? 우선 1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줘요. 6 곱하기 3 6단이네요. 6, 1은 6, 6, 2, 12, 6, 3, 18. 18. 그래서 10의 자리 1만큼 받아올림하고 1의 자리인 8만큼만 써요.
이번에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 2단이네요. 1은 2, 2, 4, 2, 3은 6 해서 여기 6을 써주려고 하는데 받아올림되어 있는 1이 있어요. 1과 6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7이네요. 그래서 값은 78. 예. 네 번째 문제요. 27 곱하기 2는 얼마일까요? 1의 자리와 1의 자리 우선 곱해보겠습니다. 7 곱하기 2요. 7단이네요. 7일은 7, 7이 14. 14. 그래서 받아올림 1만큼 하고 4를 써줍니다. 이번에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곱해줘요. 2 곱하기 2, 2단이네요. 1은 2, 2, 2, 4. 그래서 4를 쓰려고 하는데 받아올림되어 있는 1이 있어요. 1 더하기 4는 얼마예요? 그렇죠. 5예요. 그래서 값은 54가 됩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살펴볼까요? 16 곱하기 3은 여기까지는 잘 썼어요. 그렇죠? 네. 가로선도 잘 썼고. 그러면 1의 자리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3은 6단이네요. 6, 1은 6, 6, 2, 12, 6, 3, 18. 아, 보세요, 여러분. 6, 3, 18인데 8은 여기 잘 써줬어요. 그런데 6, 3, 18인데 10. 받아올림이 없어요. 받아올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잘못된 곳을 찾았으니 오른쪽에 바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크게 쓰고 계산해 볼게요. 예. 1의 자리와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6 곱하기 3이에요. 6, 1은 6, 6, 2, 12, 6, 3, 18. 받아올림을 써야 되고요. 썼어요. 8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곱해줘요. 1과 3이네요. 1, 1은 1, 1, 2, 2, 1, 3, 3. 아, 여기 3을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받아올림되어 있는 1이 있어요. 1과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4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써야 되는 값은 48입니다. 여기에 받아올림 1도 있어야 되고요. 왼쪽에 잘못된 값은 얼마였어요? 38인데 오른쪽에 정확한 값은 48이 나옵니다. 그리고 받아올림도 1 표시해 두었습니다. 16 곱하기 3은 한 상자에 16개의 비누가 담겨 있습니다. 세 상자에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겠죠? 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48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학 76쪽, 77쪽 몇십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52쪽에서 53쪽을 풀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